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7시 오후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바같이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문재인 아마 태어나서 가장 쪽팔림을 당한 거 아닌가.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쪽팔려서 내려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이게 지난달 28일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2일 오전 동의수가 10만 명을 넘으면서 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 동의자 10만 명을 넘으면 국회가 자동으로 심사에 들어가고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해당 청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돼서 국회 심사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10만 명 초과 동의를 얻은 국회 청원은 전체 회의 등을 거쳐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탄핵 촉구 청원도 2일 현재 142만여 명을 넘어서서 조만간 150만 명 돌파를 예상해봅니다. 청와대 청원 역시 동의자 수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자, 국회 청원도 그렇고 청와대 청원도 그렇고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문재인 탄핵해야 한다는 원성이 우한 코로나19만큼 확산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도나 여권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마는 이건 국민들 여론을 너무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다는 냄새가 계속해서 풍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죽하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지율 15%도 안 나온다는데 이 너무 웃기는 건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지금 이 보십시오. 이 고등학생이 한 거요. 이거 쪽팔려서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탄핵 청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도 계속해서 탄핵해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변소속의 변호사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까지 그것도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나라가 개판이면 문재인 정권을 보다 못했으면 공부에 열중해야 될 고등학생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대책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 추천을 청원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런 방송 내용들은 제가 방송 말미에 원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생이 보는 문재인의 문제 아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무능하고 관심 없고 무지한 어른들이 배워야 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이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진짜 그걸 보는 저도 창피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내가 뭘 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런 고민의 아픔을 져야 하는지,
왜 이런 현실을 보고도 장관,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들은 문재인에게 이 학생처럼 직언직설을 못하는 것인지 솔직히 화도 났습니다. 차라리 장관이나 수석들,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고등학생으로 싹 바꿔버리면 나라가 제대로 갈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2020년 지금 대한민국은 충신이 죽었습니다. 선비가 죽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나라는 한없이 추락하고 국민은 못살겠다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권은 집단으로 확정 편향점 같은 정세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체면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손상대 TV가 자꾸 문제를 삼는다. 즉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라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는 일명 무오류 체면 같은 것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모릅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사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뻔뻔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한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기본 원칙인 상식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 정권 들어서 똥개가 물고 갔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스스로 법치를 파괴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합니다. 조국이 그랬고 추미애가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문재인에게 그거 안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100번 청와대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우리 모두 다 사퇴합시다. 뭐 이렇게 목숨 건 직설을 할 장관, 수석,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까? 이보다가 더 나라가 망가지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질질질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국가 파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인간들이라면 잘못 정도는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무릎 꿇고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서 있는 가장 올곧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불만과 분노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초기에 중국 전 지역 입국 금지 같은 좀 더 강도 높은 대처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국민들이 무척이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방으로 분류되는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멀리 떨어진 나라들조차도 80여 개국이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두었는데 왜 문재인 정권만 느슨하게 그것도 중국의 입국 금지를 못 시키는 겁니까? 그 까닭이 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으로 애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데 문재인과 박원순은 난데없는 신천지와 태극기 집회만 때려잡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국민들만 억울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정치와 대깨문들이 개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만 억울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북핵 문제가 그렇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그렇고 연평해전이 그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렇고 강구병 사태가 그랬고 세월호 사건이 그렇고 메르스 사태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조리 정치가 개입해서 이념 문제로 돌변해서 결국에는 본질이 뒤바뀐 역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문제 해결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깨문 같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집단의 이념 문제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요. 그 이념의 문제가 바로 이번 우한 코로나19에서도 어김없이 중국과 북한에 편향된 시각을 유지한 채 문재인과 이 정권이 또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 코로나19에 대한 이 모든 패착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 남북관계 재개와 중국 시진핑 방안에다 목을 매다가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제가 판단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볼 수 없는 철칙, 그것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좀 전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주사파들의 생리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파와 질적으로 다른 이념적 물입니다. 물, 빨간 물과 하얀 물의 차이예요. 이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주입된 교육의 건덕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좌파 매뉴얼에 각인된 인식이 병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딱 3던 논법. 잘못을 인정하면 사과를 하게 된다. 사과를 하게 되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결국은 사퇴니까 사퇴를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 사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사과를 하라면 잘못부터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니까 사과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설령 사과를 했다? 쫓겨나는 거야. 못 잘라고. 이 정권에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무오류 확정 편향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 거. 이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릇이자 행동인데 이 정권 들어서도 수시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엎어치기 위해서 반대로 그 여론을 덮을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내로남불 꼬라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우한 코로나19를 가지고 중국이 후한 후베이 당국자들을 숙청하면서 시진핑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진원지가 후한 후베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꼬라지를 내뿜는 거하고 문재인과 박원순이 신천지를 때려잡아서
이 모든 책임을 거기다 전가시키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러고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툭 하면 정부를 밀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거꾸로 가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개판의 5분 전 딱 그 꼴하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지, 무식, 불통, 무소불위, 독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만간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고등학생이 청와대 청문 게시판에 문재인 하야를 청문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직접 전문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문 내용이 오후 8시 아까 보니까 3121명 정도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 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는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전국에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 4주 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 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 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하게 됩니다. 수업 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코로나19 환자를 관리 감독하는 병원체를 지정해 자가 격리하다 죽는 사례가 없게 해주십시오. 자가 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댓글에는 신천지 나가 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하더군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신천지든 아니든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댓글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 충격받았습니다. 인류에 이딴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더군요. 팔이 부러지거나 하반신 경증 환자들은 퇴원 수속을 받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하여 자가격리되어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사태 진정 후 하야해 주십시오. 3년 동안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자 때 죽으라 공부하고 집에 와서 기사를 읽으면서 이 나라가 승하겠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현금 복지 많이 하셨죠. 정책도 많이 바꾸셨고요. 그렇게 많이 퍼주시더니 대통령님,
이런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감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그냥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다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또한 의사협회의 경고를 6번이나 무시하고도 끝까지 중화 사상에 심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까지 무시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 방안이라 하기에 모자람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저보다 정치는 못하고 계십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 금지했는데요. 참 어디 인생사 할 짓이 없어서 중국 공산당을 따라갑니까?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며 영화까지 내놨는데 설 연휴 잘 세시고 자신을 믿어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는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 탓, 국민 탓, 지자체 탓, 의협 탓, 감염학회 탓, 그놈의 탓 하시는 모습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를 들려드리는 순간에 저도 어른으로서 진짜 창피했어. 왜 지금의 대한민국엔 이 고등학생들처럼 문재인을 하야하라고 직설하는 충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제가 오늘 잠깐의 조선의 역사를 잠깐만 들여다보고 오겠습니다. 숙종 43년, 그러니까 1717년쯤 됐을 겁니다. 숙종과 노론의 영수, 이 영수란 건 이제 당이나 정파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명이 독대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애가 바로 정연윤이라서 우리 역사는 정유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유독대 후에 갑자기 사형을 당한 장립인의 아들 세자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경종은 장립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남인이라는 당적이 찍혔습니다. 숙빈 최씨가 영인군 영조를 낳으니까 노론은 영인군을 국왕으로 택분했습니다. 그 일환이 바로 세자의 대리청정입니다. 대리청정. 소론 쪽에서는 대리청정을 시켜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내쫓으려는 속셈이라면서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제가 왜 역사에 이렇게 좀 한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을 짤막하게 얘기하냐면 요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이때 소론의 영수 윤지환이 구순이 다 된 노구에 시골에서 와병 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관을 짊어지고 안양으로 올라와서 임금께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상신을 사신 부리듯이 하며 이 이명은 한나라의 상신이 되어가지고 어찌 임금의 사시는 것처럼 처신하느냐. 숙종과 이명을 모두 강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기서 상신은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신은 개인의 신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얘기 뭐냐면 요 이제 그 윤지환이라는 소련의 이제 영수, 이분이 이제 전하께서는 어찌 정성을 개인의 신하 부리듯이 하는 것입니까? 이 얘기고,
그 이명희에게는 한 나라의 상신이 되어가지고 어찌 임금의 개인 신하처럼 처시를 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의기와 이런 게 바로 선비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장관과 수석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단 한 사람이라도 문재인을 향해서 나는 대통령 개인의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나는 대통령 개인의 수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석입니다, 나는 대통령 개인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왜 이렇게 못 외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온통 독재의 바이러스가 확 퍼졌고, 살아남은 신하들은 모조리 충신이 아닌 선비도 아닌 간신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간신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실수를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권의 문재인부터 모조리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뭡니까? 바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실수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정권은 제가 판단하건대 이 고등학생의 하야 용어보다 더 빨리 고통스러운 악몽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도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응원 좀 하고 오늘 이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힘내라마 대구 경부, 힘내라마 대구 경부.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문재인 끝.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